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영상실록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예지 씨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제도 봤잖아요. 그쵸, 또. 어제 같이 뉴스 했잖아요. 또 그저께 회식도 했고. 그럼요. 아니 사실 저도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왠지 이 영상실록 오늘을 진행하다 보면 저한테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네, 쉬어가는 느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누군가에게 어떤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옛 추억에 좀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나 뭐 이럴 때 일을 만나면 뭔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오, 맞아요. 기분이 좀 묘하거든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50년 6월 14일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에 교과서 인쇄 공장을 지어주었고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일어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로 빠르게 발돋움했습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 설립은 언제 된 거죠? 이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교육 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서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 모인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면서 유네스코가 이렇게 창설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가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네. 자, 회원국들의 투표로 이 가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반대한 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크게 기여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시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많은 것을 도와줬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건 유네스코 덕분에 영등포에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본인이 그때 만들어진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유네스코는 1948년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로 외국의 학술 간행물과 각종 과학 기자재를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제통화인 유네스코 쿠폰을 창안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1961년에 그 사업에 가입을 했죠. 그렇구나. 그럼 이번엔 1976년으로 가볼까요? 1976년 6월 14일 치안본부는 장발 단속을 전국 경찰에 일제히 지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옆머리가 귀를 덮고 뒷머리가 옷깃을 덮는 머리,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머리, 파마머리나 여자의 단발 형태의 머리였는데요. 와, 기준이 너무 빡빡하네요. 그렇죠. 저도 두발 규정이 있었던 그 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김이 7cm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자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선생님들을. 잡히면 또 잘리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달리고 이랬죠. 네. 최근 유행했던 그 남자분들 꽁지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요즘에 그 많은 연예인들이 하는 머리들. 이때는 뭐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진혁 씨 지금 머리나 저의 이런 머리도 그쵸.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앞머리가 너무 이렇게 좀 새처럼 많이 내려온 게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꿀보이시나요? 말티 할아버지? 적발된 장발족은 소속 기관장에 통보했으며 소속이 없는 사람은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어깨까지 머리카락을 기른 남학생들이 고개를 파묻고 파출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이소룡이 아주 난리가 나던 시기였는데 다 이소룡처럼 머리를 기르고 싶으셨던 거죠. 결국엔 머리 잘린 적도 한 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때나 부모님 때나 같네요. 머리 그렇죠. 달리기 싫은 거는. 네.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에는 13일 만에 12만 명이 즉석에서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멋으로 알고 기르는지 모르지만은 장발은 위생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정부는 장발 가수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등 여러 조치를 계속해왔지만 계속해서 장발자가 속출했는데요. 때문에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발 단속이 강력해져 짧은 머리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에는 기억해야 할 각종 기념일이 많은 달인데요. 그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2004년 6월 14일 국제적십자사연맹 등 여러 헌혈운동 관계기관들이 제정한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근데 특별히 이날로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ABO 혈액형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제정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헌혈 관련 기념일, 주간을 설정하거나 포상을 내리는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헌혈자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혈액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또 그게 참 환자를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6월 14일엔 또 다른 사건도 많았는데요. 2002년 그해 우리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이 박수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상 처음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죠. 그 이후에 4강도 갔지만 16강이 주는 의미는 또 남달랐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946년에는 텔레비전을 발명한 존 베어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은 언제 발명된 거예요? 이게 1926년에 최초로 텔레비전을 공개 시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2년 뒤인 1928년엔 컬러 텔레비전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756년 중국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기도 합니다. 양귀비, 참 절세 미녀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양귀비 초상화를 보면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어떤가요? 절세 미녀인 것 같나요? 요즘 기준이랑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그 경국지색이다. 네, 이런 분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